안녕 못하는 흰수염고래입니다. 힘 빠지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햄스트링을 다친 손흥민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수 보호 차원에서 10월 소집에서 제외됐다. 손흥민을 대신해 홍현석을 발탁했다. 갑자기 손흥민 햄스트링이란 단어에 화들짝 했는데 치료가 아닌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선수 보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한축구협회 말이 신뢰가 좀 안 가잖아요. 네, 그냥 의심이 가잖아요. A매치에서도 소집 제외를 했다면 그럼 브라이튼전도 출전을 안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럼 또 이상했습니다. 손흥민은 공식적인 이벤트 자리에 참여를 했거든요. 미식 축구팀인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SNS를 통해서 손흥민이 럭비공을 던지는 사진을 게재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별 문제 없는 손흥민 아닙니까? 그리고 손흥민이 심한 부상이라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을까요? 부상 치료 중인 선수를 쓰레기 구단도 아니고 토트넘 구단이 이곳을 보냈겠습니까? 타이밍상 토트넘은 헝가리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떠나야 했던 시기인데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손흥민은 오히려 홍보 대사를 하고 있다? 그냥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손흥민이 지금 엠버서더도 아니고요. 네. 아니 근데 토트넘 구단은 SNS에 손흥민의 근황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미네소타 팀이 아니었으면 이 상황도 몰랐겠네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엔지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초반에 손흥민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힘들 것 같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 그가 원하는 만큼 빨리 호전된 것 같지는 않다. 주말에 뛰기는 무리인 것 같다. 그러면서 기자가 그럼 A매치 일정도 제외냐고 물었고 엔지 감독은 손흥민이 클럽에서 뛸 수 없다면 그리고 뛸 수 있는 상황에 근접하지도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그게 합리적이다. 절차적으로 국가대표팀에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이 상황을 국가대표팀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손흥민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 아하. 엔지 감독을 통해 듣고 싶었던 부분은 손흥민은 그동안 무리를 해서 좀 쉬어야 한다. 경미한 부상이지만 더 확실히 회복되도록 쉬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단어, 뉘앙스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체적인 해석을 해야겠죠. 부상이라고 해도 무리하게 출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쉬게 하기 위해 부상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한 휴식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에 전념해야 했다면 진짜 럭비공 던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손흥민은 좋은 타이밍에 3주간을 강제 휴식을 갖게 됩니다. 만약 A매치가 끝나고 타이트한 경기 일정 속에 3주를 빠진다고 하면 토트넘의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팬들도 8, 9경기 이상을 볼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정말 끔찍할 수 있었는데 손흥민이 명단 제외된 2경기는 다행히 모두 승리했고 앞으로 브라이튼전과 A매치 2경기만 볼 수 없고 이후에 웨스트햄전부터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32살인 만큼 관리를 해주는 건 꼭 필요하겠죠. 엔지 감독은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 정리해보면 메디슨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낙마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본인은 속상할 수 있지만 팀으로서는 잘 쉬니까 메디슨이 필요한 선수라고 볼 때 오히려 좋죠. 돌아보니까 지난 시즌 메디슨은 시즌 초중반까지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되었습니다. 경기 출전도 있었죠. 그 이후에 폼 안 좋았던 거 아시죠? 네. 토트넘이 뭐라도 해내려면 메디슨도 무리하지 않는 게 토트넘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솔랑케가 본머스에서 토트넘으로 진급을 하더니 토트넘에서도 골을 넣더니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한창 네이션스컵을 치르고 있어서 케인이 있는데 혹사 될 리도 없고 그 자리에 다른 경쟁자도 있거든요. 그냥 대표팀 체험하고 올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클루셉스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엔지 감독은 대놓고 다시 한번 극찬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오른쪽 윙어로 활용했지만 중앙으로 옮기면서 더 자유로워졌고 공을 다루는 능력도 좋지만 공 없이도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준다. 체력도 대단하고 상대팀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선수다. 더 큰 강점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다. 우리 팀의 레벨을 높여준다. 그런 선수는 많지 않다. 실제로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낀 건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걱정은 클루셉스키가 체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부상 이슈조차 없어요. A매치 기간에도 스웨덴 팀이 강팀도 아니라서 중용되면서 과부하가 올 수 있다는 건데, 정말 다른 팀 모든 선수들이 그렇지만 진짜 부상이 없기만을 행운을 바라야 합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을 상대하는데 지난 시즌 원정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죠. 4실점을 했습니다. 그냥 대패. 솔직히 이득점한 건 그냥 거저 받은 거죠. 브라이튼이 봐줬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그때 토트넘은 팀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라인업도 보면 후방이 그냥 최악이에요. 당시에 로메로, 반더벤, 비수마, 메디슨 다 빠졌습니다. 이를 대신한 선수들은 에메르송, 벤데, 센터백에 호이베르, 사르가, 투볼란치였습니다. 전반에만 거의 사실 5실점이어도 할 말 없었습니다. 브라이튼의 닥치고 공격은 매우 잘 통했고 첫 실점부터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 자체가 제로였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사이드에 브라이튼 공격수 2명이 그냥 편안하게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거기다 페널티킥을 2번이나 줍니다. 클루셉스키가 이 VR이 있는 이 시대에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치졸한 파울. 끝. 그리고 로셀소는 박스 아닌데도 뒤에서 백태클을 돌아버립니다. 끝. 네, 정말 멍청한 경기력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기회가 올 때마다 히샬리송은 계속 옵사이드. 이제 대환장 파티.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잊어도 됩니다. 이 경기에서 대패당했으니 이번에도 모른다? 진짜 이건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엔지 감독은 인터뷰에서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5연승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좋아졌다가 아니다 라면서 토트넘은 올 시즌 원정에서 계속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전을 이겼어야 했는데 놓친 것이고 뉴캐슬전도 잘 했는데 이기지 못했을 뿐이다. 맨유전에서는 제대로 보여줬다고 말이죠. 솔직히 동의합니다. 브라이튼은 현재 6경기 2승 3무 1패로 토트넘 바로 아래 순위에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첼시 원정에서 4실점 대패를 당했는데 이때가 첫 패배였습니다. 경기 초반 첫 득점을 먼저 했는데 첼시도 수비 불안 말고는 지금 리그 최강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브라이튼은 브라이튼답게 경기 운영을 하려다가 뒷공간을 몇 차례 뚫리면서 첼시 팬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경기가 그냥 시원시원했거든요. 뒷공간이 휑하니 비었습니다. 전반에만 팔머는 페널티킥, 프리킥 포함해서 4골을 넣어버리면서 레전드 반열에 오를 준비를 해버렸습니다. 파머의 프리킥이 예술이긴 했는데 사실 볼이 최소 3m 뒤는 더 뒤로 갔어야 했거든요. 꼼수까지 통했습니다. 첼시 진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첼시와 미드필더 싸움에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보니까요. 네. 네. 12월에 첼시와 붙게 됩니다. 아무튼 브라이튼은 첼시에게 제대로 당했는데 브라이튼의 공격력은 분명 매섭습니다. 그러나 실점은 경기당 1골 이상입니다. 그래서 양팀 감독이 그래 누가 라인을 더 높이 올리나 붙어보자 이런다면 몇 골이 나올지 예상도 안 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빠지면서 왼쪽에 출전할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틀 전 경기를 하면서 소모된 전력도 있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베르너가 65분 뛰어서 그나마 체력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더 믿어주는 것도 정말 어렵겠죠. 모르겠습니다. 존슨처럼 대반전을 이룰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만약 메디슨이 왼쪽 윙어로 나오게 되면 사르나 비수마가 출격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건 베르너 출격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미드필더로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토트넘 미드필더 전력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진짜 톱이라고 봐도 됩니다. 맨시티는 로드리가 이탈했고 아스날은 어쨌든 지금은 외대구를 빠졌으니까요. 네.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맞지만 손흥민의 팀인데 토트넘 응원해줘야죠. 네. 자, 손흥민이 빠져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요. 손흥민이 있으면 더 강해질 수 있는 토트넘이고 토트넘이 강해지려면 에이스 빠져도 잘 버틸 수 있어야 뭐라도 좀 하나 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 네. 이상 희소연구였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에 엄지척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